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합리적인 선택이 어떻게 경기 침체를 불러오는지 이 헨리 조지라는 경제학자의 이론과 지금 우리의 현실을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나오는 이론을 설명해 드리면은 다소 어렵고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제가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서 스토리에 따라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영업자를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100만원이고 임대료 40만원, 비용이 20만원. 그래서 40만원이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매출이 110만원으로 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매출만 늘까요? 당연히 임대료와 비용도 늘게 됩니다. 허나 매출보다 임대료와 비용이 느는 속도가 빨라서 이익이 이제는 줄어들게 되는 상황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매출을 늘려서 이익을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매출을 또 늘렸지만 그만큼 임대료도 상승했고 비용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익이 남는 장사가 아니라 전혀 남지 않는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야, 더욱 열심히 일을 해서 매출을 더 늘려야 되겠어. 매출을 또 늘렸지만 시간이 지나서 또 늘렸지만 이번에도 임대료가 늘었고 비용이 늘어서 이제는 마이너스가 되는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마이너스가 되는 장사를 계속 유지해야 될까요? 아니면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유지할 수가 없어서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직장인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기타 이제 월세라든지 뭐 집값, 생활비가 오르는 속도가 빨라서, 그러니까 통장의 잔고라고 할 수 있죠. 남는 돈 이게 점점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가슴이 아프지만 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는 월세가, 생활비라든지 월세가 훨씬 많게 되면은, 월급보다 많게 되면은 이제는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 늘어날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은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파산하거나 불행한 일을 겪게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피부로도 느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 대비 2016년에 월급 상승과 집값 상승을 비교했을 때 집값 상승이 월급 상승보다 월등히 높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임대료를 내시는 분들도 열심히 사업을 했지만 임대료가 폭등을 해서 힘들어서, 그러니까 자신의 사업을 접고 떠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나요?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화를 낼 수는 있지만 이성적으로 조금 그 사람 입장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에서 본다면은 매우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거는 기본 아닌가요? 다시 월세를 내거나 임대료를 내는 사람 입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좀 극단적으로 생산을 아예 하지 않고 월세 내는 일도 없고 그냥 밥만 먹고 사거나 아니면 최소의 비용 살 수 있다. 한 달에 10만원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할 때는 매달 마이너스 20만원이라는 손해가 발생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마이너스 10만원 비교했을 때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걸 선택을 하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10만원이니까 손실이 훨씬 더 적죠. 그래서 우리 현실 사회에서도 얼마나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나 이런 그래프를 보면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점점 힘들어진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M4 세대 출산도 하지 않고 생산도 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더욱 늘어난다는 거죠. 여기서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포기하나? 용기가 없네. 도전 정신이 없네. 왜냐면 그 사람들 역시도 매우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손해를 최소화하자. 방금 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일할 경우에 마이너스가 더 크다면은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는 합리적인 판단으로서 포기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이 두 사람만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생산이라든지 임대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발생한다면 이 두 사람이 먹고 사는 최소 기초 비용만 발생하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만 마이너스가 되는 사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가 패배하는 게임을 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구조가 어떻게 남의 나라 이야기 같으신가요? 사실 이미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기업가 정신 지수는 이미 낙제점이고 경기 역시 뒷걸음치고 있는 것이 뚜렷하다고 이미 각종 지표에서 연구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선택은 모두 다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불러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보고 만들어 본 것이고요. 사실 이거보다 더 복잡한 내용과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 책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만 제가 얘기했고요. 경제에 관심이 있고 평소에도 조금 그런 분야의 책을 읽으셨다면은 한번 읽어보신다면 매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임대료임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오히려 역으로 임대료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거나 최소화하거나 없앨 수 있다면은 그만큼 내가 가질 수 있는 이익이라든지 나의 생활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을 둘러보니 이런 유튜브라든지 혹은 SNS,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어떠한 일들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 임대료를 거의 내지 않습니다. 유튜브 한다고 구글에 매달 얼마를 낸다거나 그런 거 없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무료로 업로드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그 업로드한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사실 아직까지는 수익은 나지 않고 있지만 모르죠. 이 유튜브가 저를 어디까지 혹은 어디로 데려갈지 모르겠지만 이런 업로드를 통해서 발생한 수익 혹은 파생되는 수익들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빠른 부의 길로 가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